반복되니까요. 반복하시다가 이제 들어보시면은 그대로 이제 중복된 것은 그대로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해. 자,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제 중복된 점들은 많이 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라버스트 설계가 뭐냐? 라버스트 니스의 정의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라버스트 니스의 정의란 것은 어떠한 고객의 사용 조건 하에서도 수명의 전 기간 동안 이 제품이 설계된 대로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그 라버스텐시스 설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잠깐 그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소비자의 그 사용 조건을 넓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와이드 레인지에 걸쳐 가지고 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있다. 이게 한 가지 목표고요. 와이드 레인지에서 유저가 사용하는 그 와이드 레인지에서의 어떤 성능을 보장을 하겠다. 그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품이 설계된 수명 기간 내에서는 이것들이 가장 확실하게 기능을 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라버스텐니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의 개념은 뭐였나? 이제 이거 식스시마다 좀 관련이 있거든요. 신뢰성 데이터다. 뭐 MTBF라든지 뭐 MTTF라든지 뭐 MTBR 뭐 이런 것들 측정치가 있었죠. 그러죠? mean time between 뭐 failure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품질 보증 정보, 이게 뭐 어느 정도 몇 시간 보장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장기 공정 능력 지수는 얼마다. 그렇죠? 뭐 CPK는 K 가르고 뭐 1-CP다 뭐 이런 것들 써가지고 뭐 1.33 이상이면 좋다 뭐 이런 측정을 많이 썼다 이겁니다. 다음에 스크랩 또는 뭐 재작업률 또는 불량률 이런 것들을 썼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다구치에서는 신뢰성 척도로는 SMB를 쓴다 이겁니다. SMB. SMB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몇 번 나오죠. SMB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 요소로서는 어떤 이상 기능이 뭐냐, 이게 어떤 수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그죠? 1대1 관계의 에너지의 변환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겁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적 설계 변수를 찾는다. 그래서 이 저가로 찾는데, 전통적인 방법은 일단 이와 같은 프로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시험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설계 변경해서 시제품 수정해서 가고, 없으면 툴링해서 라인에서 프리프로덕션 통해서 신뢰성 검사를 통해서 없으면 생산하고, 있으면 다시 또 설계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문제가 길어진다 이거죠. 물론 사람들이 많고 뭐 돈이 많고 그런다면 별 문제겠습니다만은 어렵죠. 그게 이제 파이어 파이팅 많이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라버스트 설계는 이 기본 기능을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는 게, 즉 제품이나 공정에 이게 기본 기능이 뭐냐, 이게 꼭 이 기능을 달성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그죠?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제품이나, 그죠? 이게 보면은 가습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가습 기능이 없으면 이게 제품으로서 전혀 있으나만 한다 이거죠. 물 저장 탱크밖에 안 된다 이거죠, 이게. 그 기능이 나오게끔 하려는 거에다가 중점을 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if you want to get characteristic quality, 당신이 어떠한 품질 특성을 얻고 싶으면 품질 특성을 재지 마라. 좀 약간 좀 수수께 같은 거지만, 여기 말하면은 여기가 그 증상을 재지 마라 이겁니다. 증상을 재게 되면 이런 본래 기능을 놓치게 된다 이거죠. 아까 지금 나오는 그 가짜 증상들이 있었죠. 웨어라든지 뭐 어떤 발열이라든지 이런 로스텀을 재게 되면 효율이 좋지도 못해요. 또 그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런 것보다는 이 기본 기능의 3%를 최소화를 시키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증상이.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서는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을 보면은 설계 변수 다 따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다 만족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변동비, 중량, 서비스, 신뢰성, 리콰이어먼트 등등등등 이걸 다 따져가지고 이걸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설계 사양도 이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하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은 기본 기능에다 맞춰가지고 일단 요구 기능을 만족을 시켜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현대 자동차에서도 이 라브스 디자인은 처음에 지사하신 분이 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다구치 박사님을 모셔오든지 철저하게 어떤 기본 철학부터 배우시든지 하면 좋았는데, 한국이 좀 정실에 많이 이게 좌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어디 업체다가 10억짜리 프로젝트를 제안을 한다. 그냥 반드시 정실이 좌우가 돼요. 반드시 따지게 돼요. 실력으로만 절대 안 됩니다. 사장하고, 현 사장 실세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후배냐, 또는 뭐 친척이냐, 뭐 옛날에 뭐 좀 관련이 있느냐, 이런 것부터 따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맨 처음에 현대자동차 도입하면서 정몽준 씨 아들 가정교사 했던 사람이 미국 가서 공부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현대자동차의 라버스 디자인 프로젝트를 자기가 다 도리하겠다, 다 지도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 지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단하게 짰던 어떤 엑셀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다 1000불 이상씩 받고 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지 말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다고치 박사 입장 이런 거 보면 쑥대밭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다고치 신이 와서 딱 보니까 엉망이거든요. 다시 해라. 처음부터 다시. 전에 했던 라브스 디자인은 다 엉터리다. 전에 지도받았던 다시 내가 한 대로 해라. 그래서 다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잘 이식했던 사람들이 숨김 없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엉터리로 막 도입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에너지 변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자기가 경험이 없으면은 교수분들이라도 해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써봤어야 해서 가르치죠. 못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국내에서 나와 있는 책들이 서경대학교 이상복 교수가 지은 책 있죠. 기초부터 알기 쉬운 다고치 기법. 그런 기법들이 동특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왜? 설명을 하니까 자기가 해봤어야지 이게 능숙하게 설명이 되는데, 자기가 안 해보니까 설명을 못한다 이거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히려 물어봐러 와요. 아, 이거 뭡니까? 또는 뭐 MTS 제가 한번 설명하면은 전부 다 교수분들이 와가지고 제 강의를 듣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참 좋은 방법인데 하면서도 저의 바람은 교수님들이 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들을 산업계에 알기 쉽게 좀 뿌려주라 이거죠. 나 한국 교수들이 좀 상당히 여유죠, 여유. 일단 회사 들어가면은, 학교 들어가면은 상당히 여유가 많죠. 그죠? 주테야테라고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주간에 테니스, 야간에 테레비. 보는 게 이제, 그 정도 여유가 많다 이거죠. 월급도 많이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적 사고. 이래서 이게 이제 반드시 공학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도록 에너지 관계가 뭐가 있느냐. 그죠? 이게 모타 시스템이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것도 기계 에너지로 바뀌어요. 토크로 바뀐다 이거죠. 토크로.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 기능이라는 것은 100% 입력 에너지가 100% 출력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이상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상 기능. 그러니까 설사 없다고 그래도 이런 기능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이상 기능은 뭔가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1:1 관계가 되면 제일 좋지만 현실은 그러지가 못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1리터 넣으면 10km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죠. 자동차의 운전자의 습관도 있다 이거예요. 쓸데없이 엑셀을 많이 밟은다든지, 또는 80km만 놓을 때에서 130, 140 하다 보니까 엄청 연료율이 떨어지죠. 또는 자동차 도로가 안 좋다 이거죠. 페이브먼트가 포장길이 좋은 길이 있는 반면에는, 또는 자갈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다 오차 조건으로 작용을 해서 현실적으로는 이상 기능 달성을 못하는 거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이상 기능에 어떻게 하면 가깝게 해볼까 하는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가깝게 설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증상들은 있을지라도 나머지 증상들이 많이 약해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동특성, 정특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안 하고 넘어가니까 자꾸 좀 문제가 돼서. 정특성이다. 그러면은 정특성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성. 정특성에는 정특성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망소 특성이 있습니다. 망소. 한자로 쓰면은 바람직하다에다 적은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쓰면은 the smaller the better라고 볼 수가 있어요. the smaller the better.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럼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noise 맞습니다. noise가 있겠죠. noise 또는 배기가스, 공기 중에 방출되는 배기가스, 그 다음에 오염물질, 뭐 등등등 많죠. 그래서 이것들은 폐해 항목이에요. 망소 특성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어떤 폐해 항목하고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폐해 항목하고 관련이 깊어요. 좋지 않은 것들. 근데 이제 진동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진동은 이용도 해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알락 의자 같은 것들 진동 주잖아요. 흔들흔들. 저희들 버스 타면 고속버스 타면 가볍게 잠이 오잖아요. 흔들거리니까. 애들도 칭얼거리면 흔들흔들 하면 잠을 자듯이 진동을 이용하는 겁니다. 또는 공사장에서 모래를 붓고 흔드는 것은 아래로 쫙 채로 빠지죠. 모래가. 그 진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진동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죠. 또는 뭐 차감기로 이렇게 굴을 이렇게 판다든지 그친다 그건 진동을 이용하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로 망대 특성이겠습니다. 망대 특성. 그래서 일단 망대 특성인데 망대 특성의 SMB를 구하는 식을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망대 특성의 SMB를 하면은 망소 특성은 이와 같이 이미 정해진 식이라서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0 로그에 n분의 1에 가로 열고 이 실험 횟수입니다. n이라는 것은 여기서 실험 횟수를 뜻해요. 실험 횟수. 실험 횟수를 뜻하겠습니다. 실험 횟수. n분의 1에 이 i는 1부터서 n까지의 i의 제곱이다.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좀 이따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망대 특성은 아까쯤에 했었죠. 망대 특성이다. 그러면 이건 더 larger, 더 better가 되겠죠. 크면 클수록 좋다 이겁니다. 더 larger, 더 better다. 더 larger, 더 better다. 크면 클수록 좋다. 뭐가? 우리가 대개는 인장 강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strength. 강도라 그러니까 좀 그렇네요. 이 한자로 쓰면 강도가 이렇게 되는데, 강도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이 강도, strength, 영접 강도, 뭐 인장 강도, 그죠? 이런 것들이 강도가 되고, 되게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수율이 그럴 수가 있겠죠. 수율.
수율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마 많을 거예요. 다른 거 이제 망대 특성 같은 걸 따지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거의 SMB를 이타로 나타냅니다. 이제 그리스 문자로 이타로 나타내거든요. NB는 여기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10 로그에 이건 이제 거꾸로 되겠죠. 실험 횟수 n분의 1분의 i는 1부터서 n까지 여기가 이거하고 거꾸로 들어가겠죠. yi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성이 이제 망목 특성이죠. 망목. 망수하고 망대는 이해가 되셨죠? 망수하고 망대는 이해가 좀 되셨으리라 생각이 하고, 그래서 내가 구하는 특성이 뭔가를 먼저 우선 빨리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그죠? 내가 강도를 내가 높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선은 뭐 정특성에서는 이걸 쓰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망목이 있겠습니다. 망목. 망목. 여기가 이제 노미널로만 바뀌겠죠. 노미널. 공층치 어떤 노미널도 베터 뭐 이렇게 이제 바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망목 특성에 뭐가 있겠습니까? 철판의 두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막 두께, 막 두께라든지 또는 뭐 코팅 두께라고 해도 되죠. 막 또는 코팅 두께. 또 어떤 부품의 어떤 부품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길이라든지 또는 무게 이런 것들은 일정하게 되면 제일 좋죠. 사람의 몸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일정한 몸무게를 유지했다 그러면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몸무게가 하루는 어쩔 때는 5kg 불었다가 그 다음 달은 10kg 빠졌다. 문제 있죠, 이거 상당히. 그죠? 또는 뭐 아까쯤에 제가 했던 게 이제 그 마누라님들의 사랑. 마누라가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말이에요. 마누라가 굉장히 높은 말입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 하시죠. 잘못된 거 마누라는 굉장히 높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망목 특성의 SMB란 것은 이타는 10 로그에 V2분의 n분의 1의 가로열고 SM 마이너스 V2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적어 두시고 이걸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왜냐하면 S는 아까 좀 센시티비티 감도였죠. 감도고 이게 SMB였는데 감도는 이 위쪽 텀이 감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계산해두면 금방 나머지는 계산이 돼요. n분의 1에 SM-V이다. 위쪽에 지금 계산이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 잘 되면 이것은 거의 안 틀리겠죠. 그래서 망소나 망대 쓰는 것보다는 망목 쓰는 게 더 효율이 좋아요. 망목을.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정특성은 뭐냐. 일단 신호인자가 없어요. 신호인자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동특성하고 좀 다른 점이죠. 신호인자가 없다.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어떤 그 컨스탄트 할 것을 기대가 된다. 예를 들어서
전지가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전지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전지가 1.5V가 항상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건 이제 망목 특성이라 볼 수가 있죠. 전지에서 나오는 어떤 전압. 그건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면 이게 어떤 3%가 가지고 출렁출렁 하면은 빛이 제 멋대로 나오는 거죠, 그냥.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고 있으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상류나 중류 품질까지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망목 특성은 이거 보시게 되면 전부 다 계측이 가능하죠. 계측이 가능한 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컨티뉴어스 데이터보다 식스시그마에서 계량치 또는 연속치라고 그러죠. 계량치 또는 연속치. 즉 뭐냐면은 실수로 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소수점 이하단까지 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길이. 소수점 이하까지 얼마 잴 수 있잖아요. 무게. 얼마든지 잴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특성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동특성. 동특성의 가장 큰 특징은 신호인자가 있고, 그죠? 신호인자가 있고, 오차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신호인자하고 오차인자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와이드 레인지에서 넓은 범위에 있어서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보장을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동특성을 쓰시는 게 좋아요. 즉 연구개발 테마 같은데 아주 적합하다 이거죠. 연구개발 등의 원료 품질에서 여기 이제 원료 품질이 되겠습니다. 원료 품질에 아주 적합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특성은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동특성의 식은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신호인자가 2개까지 현재는 밝혀져 있습니다. 신호인자가 2개까지. 3개까지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례가 아직 나온 적도 없고,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y 콜 베타 m이 이 기본식입니다. 기본식인데, 여기에서 m이란 것이 신호인자예요. 신호인자. m이란 것이 신호인자를 나타내거든요. 이게 시그널 팩터라 이거죠. 이게 이제 시그널 팩터다. 시그널 팩터. 그래서 m이 신호인자입니다. 신호인자. m이 신호인자고요. 이게 신호인자가 되겠습니다. y가 아웃풋 리스판스예요. 즉 뭐냐면 아웃풋이라고 해도 됩니다.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력이고, 시그널 팩터는 이거 이제 그 입력을 변화시켜준다 이거죠. 입력의 변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입력 변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커스터머의 고객의 의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 내가 가속을 하고 싶다. 엑셀을 더 밟아준다 이거죠. 세게, 깊숙이. 그럼 스피드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엑셀에 밟아주는 그런, 밟으면 이 엑셀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엑셀에 밟으면, 그러니까 엑셀을 밟는 어떤 압력이라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스피드로 된다 이거죠. 스피드. 속도로 변한다 이거죠. 속도 텀으로. 이와 같은 관계가 이제 있는 게 동특성이라 볼 수가 있어요. 신호인자가 있잖아요. 그죠? 스피드가 동특성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동특성이라고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는 때, 즉 내가 이 압력을 5, 10, 15 하면은 이게 점점 더 엑셀을 세게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스피드가 Y를 스피드로 봤을 때 이게 따라서 스피드가 확 높아져야 된다 이거죠. 그게 따라서 비례해서 높아져야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동특성이라 이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건 완전 이상적인 거고, 이 아이디어란 거고, 실제는 설계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안 좋을 수가 있다 이거죠. 압력과 스피드의 관계는 동특성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비례 관계가 있을 때, 그죠? 아까 처음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선풍기에 있어가지고 M은 뭐냐? RPM이라 이거죠. RPM을 저속, 중속, 고속으로 눌러줬을 때 Y가 풍량으로 나오는 거죠. 에어 플로우로 나오는 거죠. 이게 비례를 해서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 관계가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동투성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잘 해결되면은 진짜 좋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미국 애들 dare란 말 쓰죠. dare. 감히 뭐뭐 한다. I dare speak. 뭐 이게 그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확실히 좋아요, 걔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신원자가 하나 있는 거죠. 신원자가 2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신원자가 2개.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y equal 베타의 m s택이란 그런 이 신호가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게 y equal 베타의 현재는 이 관계만까지만 규명되어 있습니다. 네, 3가지 식으로 나타내져요. 그래서 대개의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스미모토 있죠? 스미토모에서 그 반도체에다 적용했던 식들은 이러한 것들을 써가지고 냈던 사례가 있어요. 스미토모 반도체에서. 아마 이 둘 중에 하나 썼을 겁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2번을 썼지 않았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y equal 베타의 m이 되든지, 또는 아까처럼 여기가 y equal 베타의 m 아스타릭 관계가 있든지, 좌우지간 그런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원점 비례식이 있어요. 이 동특속도 이제 원점에서 뭐 간단합니다. 그냥 원점에서 시작이 되면은, 원점부터 시작이 되면 이게 원점 비례식이다. 원점 비례식. 또는 제로점에서 시작이 되니까 이 제로 포인트 비례식이다. 이렇게 나타내든지, 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점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것들도 근데 이 빼주기만 하면은, 이 관계를 빼주기만 하면 이게 원점으로 다시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점 비례식의 일종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더라도 여기까지가 빼주게 되면 y-y, 이 식은 y-ys는 베타의 m-m 이런 식으로 먼저 나타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원점 비례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원점 비례식으로. 그래서 원점 비례식의 하나의 일종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비례점 비례식도. 이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비례점 비례식이다 그렇게 나타내는데, 똑같습니다. 이걸 빼주기만 하면 이쪽 원점으로 오기 때문에, 원점에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결국은 원점 비례식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자, 그러면 여기가 m이 입력 신호고, 즉 시그널이고, y가 출력 반응이다 했을 때 이와 같은 관련이 있다 이거죠. 전동기다. 그러면 모터죠. 모터니까 전력을 가해주면 이게 출력 반응치가, 토르크가 전력에 따라서 바뀌어져야지, 이게 비례해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는 도장 시간을 길게 하면 도장 두께가 두꺼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동특성의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죠.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토르크가 많이 나와서 브레이크 패드가 압력을 가해줘가지고 이게 잡게 되죠. 그러면 구동 거리가 짧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브레이크 라인 이게 타고 흐르는 게 그렇게 만만한 단계는 아니고 여러 단계로 기능상 나눠져 있다 이거죠. 서브 시스템으로.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다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다운을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이제 저희가 V를 한다든지, 그 V란 말 들으셨죠? 밸류 엔지니어링. 이런 것을 할 때는 이제 기능부터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기능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후레쉬 뭐 이런 것들 예로 많이 나오죠. 후레쉬 기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이래가지고 그 기능 관계를 자세히 따지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기능을 잘 따지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새로운 기능을 창출해낸다 하면은 로또 복권은 저리 가랍니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유레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인라인 스케이트 타시죠? 인라인 스케이트 보면은 이 접어가지고 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러죠. 그게 바로 유레카라는 거거든요. 기능을 새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저걸 새로운 기능을 한번 제대로 한번 구현해 볼까? 기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가 깨져가지고 어떤 바이어를 만나러 제주도에 갔는데 비행기를 타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비행기를 타지를 못해가지고 아이고야 하고 있는데 봤더니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접혀지더라 이거죠. 이거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해서 결국은 돈 벌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인간 세상에 유익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야지. 어떤 분들은 또 안경에다 모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능도 많이 안 팔리죠. 그러니까 돈은 안 팔리고 이제 단지 어떤 국제 아이디어 대회에 금상 받기 위해서 일단 출품하는 이제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한번 좀 따져보고. 자, 그래서 자꾸 왜 제가 SMB를 따지냐면 저희들 목표는 자그마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죠? 시장에 나가서 즉 여기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기술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이쪽은 고객의 세계고, 고객의 세계에 나가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없애자. 저 소규모 실험으로 대규모 효과를 노리는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트롬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계를 할 때 다구치가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저한테 교육 받으신 분들이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보니까 많이 썼더라고. 보니까 트롬을 그거 하는 게 10km 이상 나오면서 그냥 비선형이 심하면 심할수록 다구치가 그 효력을 발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유체공학 하는 팬 이런 하시는 교수분들이 뭐 하면은 다구치 써라 또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 비선형이 강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파고 들어가도 잘 안 맞아요. 워낙 많은 부분 이것치 하고 저것 빼고 하다 보면 다구치를 써라. 이제 펌프리 같은 것은 아주 잘 맞아요. 이 물품 올린다든지 뭐 참 제대로 맞습니다. 자, S&P가 아까 전에 유효 에너지분의 유해 에너지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좀 이따 가실 때 분명히 또 라디오 들으실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이제 김기덕의 FM 뭐 대행진 뭐 이런 것들 들으시고 그러실 텐데 이 보면은 지글지글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제대로 안 맞았다는 거예요. 즉 잡음 쪽에 소비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제대로 이게 사이클이 맞았다. 그럼 가청 신호 쪽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S&P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부 선생이 그 전기공학자 출신이에요. 전기공학. 그래서 그 전기공학의 개념을 많이 S&P 설명하시는데 많이 그 도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이제 능률협회 주관으로 해서 다구천전 한번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또 뭐 엄청 오셨더라고. 한 70명 오셨더라고 또. 딱 하루만 하는데. 그래서 그날 그 뭐랄까 이 참가료도 꽤 비쌌어요. 35만 원인가 받았는데 70분 정도 오셨더라고.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S&P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이와 같은 이제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력 신호.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에너지 변화, 그 다음에 출력 반응, 노이즈 팩터, 이렇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어떤 그 동독성을 설명하는 것들에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신호인자로서 이렇게 페달을 밟는다. 그러면 이게 압력이 전해져서 결국은 이게 이 브레이크를 잡아줘가지고, 이 바퀴를 잡아줘가지고 속도가 저감이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산에 오면서 상당히 좀 위험감을 느꼈어요. 이 앞 도로에서. 아침에 빙판이 쫙 눈이 와가지고 깔렸는데 차가 안 서더라고 보니까. 앞에는 파란불인데 참 당혹스럽더라고. 건너가는데 차가 안 서고 저기서부터 막 스피드를 내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 차가 쓸려나 안 쓸려나 좀 일순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 차가 다른 차는 서 있는데 안 서고 통과하려고 밟은 거예요, 이 차가. 그러니까 건너는 사람들이 다 당황하죠. 안 서니까. S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가더라고, 이렇게. 그 미끄러운 빙판길을. 상당히, 와, 오늘 이게 상당히 교통사고가 좀 다발 지역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하다. 안 서더라고, 보니까.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장난지도 모르죠. 좋은 의미로 이제 좀 생각을 해야죠. 자, 에너지 변환 관계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밟는다. 그러면 부스터, 마스터, 실린더로 이게 전달이 돼요. 압력이.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라인을 통해가지고, 이 전부 다 서브 시스템입니다. 이 브레이크 다운을 했다 이거죠. 캘리퍼라는 데로 전달이 돼서, 그 다음에 이게 패드 로타로 전행이 돼서 이게 휠을 잡아가지고 타이어가 멈추게 되는 그러한 쪽으로 일단 되는데, 이런 각각의 단계가 에너지 변환 관계가 있고, 서브 시스템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전체를 다 다룰 거냐? 못 다룬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설계가 안 됐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라브스 디자인을 설계를 거기다가 적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게 현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서브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에다 적용을 한다. 그래서 어떠한 에너지 변환이 생기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거죠. 다음에 출력 반응은 일단 이상적인 관계를 따져본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노이즈 인자는 일단 일반적으로 엔지니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된 대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방향이죠. 에너지 전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방향인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습니다. 즉 외적 노이즈다. 그러면 환경적인 게 많죠. 그다음에 고객의 사용 조건. 어떤 분들은 막 그냥 붕붕붕붕 하고 막 끼어들게 하고 막 갑자기 급정지하면서도 야, 왜 이렇게 내 차는 연비가 안 좋냐?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이건 본인의 이제 사용 조건, 습관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좀 관련이 있는데, 외적 노이즈죠. 자, 그 다음 내적 노이즈는 뭐냐? 사용을 많이 함으로써 이게 생기는 것들이에요. 피로 마모. 많이 하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거죠. 제품간 노이즈. 제조 공정에 따라서 아침하고 오후하고 시프트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거죠. 또는 부품 들어올 때마다 차이가 난다든지. 또는 이제 대용 노이즈로, 이것들은 아까쯤에 우리가 위치 간에 어떤 산포가 생길 때, 또는 어떤 칩 간에 산포 생길 때,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그랬을 때 쓰는 게 이제 대용 노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조합 결과를 따져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공장의 온도는 노이즈인가? 공장의 온도가 노이즈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항원 항수시 갖추고 그러죠. 그죠? 많이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저희들이 많이 뺏어왔죠.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뺏어왔죠. 그 다음에 LCD 뺏어왔습니다. 이미 LCD가 일본 업체가 적은 거 외에는 지금 큰 건 한국 업체가 다 지금 상당히 지금 산여 외에는 지금 조금 좀 헤매고 있죠. 소니가 결국은 삼성한테 SOS 쳐가지고 합작관계 맺었죠. 야, 니네들 다음에 천안에다가 투자할 때 우리 좀 같이 좀 하자. 아쉬운 건 이제 굽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삼성도 소니에서 특허라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맺은 거죠. 한국 사람들이 또 과감해요. PDP를 할 때 PDP 라인이 들어가면 100개 공정으로 이루어졌어요. 100개입니다. 99개인가 100개가 그런데
일본에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깔았어요. 과감하게 깔았습니다. LG전자에서 2,500억 이상 들여가지고 라인 아예 하면서 고친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저도 거기에 들어가는 식스시그마 팀장으로서 가서 일을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밤낮으로 일을 했었었는데, 근데 콜드런하고 핫런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제 물건이 약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치게 되니까,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수율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다면치다 뭐, 이래서 보다 보니까 이제 산업 스파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진급에 누락이 된다든지. 나 이번에 분명히 아마 이거 라인 작 깔고 있으니까 이사 진급이 될 거야. 근데 후배는 되고 자기는 안 됐다. 한국 사람들 못 참죠. 좀 참으면 다음에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스파이 사건이 걸리고, 요즘 굉장히 진짜 엄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디스켓만 집으로 가져가도 산업 스파이로 고발을 걸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공정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일본 애들이 이제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전에는 견학도 허락을 했죠. 견학도 오지 마라고 이제. 견학도 오지 마라. 저 있을 때 저 아는 분이 그 로타리 컴프레서라고 그래가지고 이 에어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근데 거기를 견학을 하고 와서 곧바로 메모 좀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라인에다 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히다치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요. 훨씬 이익도 많이 나고. 히다치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견학을 못 오게 하는 거죠. 견학 오지 마라. 안 받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액정 업체들이 이 한국 업체들 견학 사절. 아예 그냥 한자만 들어가면 안 해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게 결국은 이제 저희들도 중자만 붙어도 안 해줘야 된다는 그런 뭐 기술 국수주의보다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의 노이즈 인자라는 것은 좀 뭐가 있을까요? 브레이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노이즈 인자. 많이 미치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잠깐 나왔었는데, 뭐 이제 뭐 온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노면 상태, 빗길이냐, 또는 젖어 있느냐, 말라 있느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선진 업체들이 도면을 넘겨줍니다. TA를 하면은 도면은 넘겨주지만 어떤 상황에서 실험했다는 것은 절대 넘겨주지 않아요. 그게 기술이거든요. 어떤 조건에서 이게 안정적이었고 어쩔 때 이게 터졌다. 안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돈이거든요. 알 때까지 무진장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알아내기 때문에 안 가르쳐준다. 절대. 그래서 노이즈 인자에 대한 거를 상당히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눠야 돼요. 복사기다. 그러면 후지제록스 같은 경우는 13파트로 그걸 서브 시스템으로 나눠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드럼 부분, 핵심 부분들은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뭐 종이 이송분,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적게 투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도요타가 강한 게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요타가 다구치 기법을 관심도 많고 그러지만 우선은 자기들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다별량 해석으로 많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경험치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차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곧바로 튀어나와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데이터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가 잘 됐다는 게. 그래서 저희들도 뭐 늦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좀 빠르죠.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에너지 변환 관계가 이렇게 쭉 있으면서 내가 바라는 기능이 잘 된다. 그럼 이게 스무스하게 차가 쓴다 이거죠.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으면. 근데 이게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다른 에너지 쪽으로 증상적으로 됐다. 즉 증상이면 끼 하는 스퀘어 노이즈 있죠. 이런 스퀘어 노이즈라든지 또는 웨어, 마모, 진동, 그다음에 발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게 신뢰성이 결국 나빠진다 이거죠. 푸어 릴라이빌리티가 생기면서.
자, 그 다음에 저인자와 노이즈를 따지면서 했는데 엔지니어가 비용을 고려하면서 이 값을 선정할 수 있는 설계 변수인데 이건 비용을 좀 적게 들이기를 원하는 거죠. 노이즈 인자는 하류 단계입니다. 하류 단계에서 하는데 상류 단계에서 미리서 예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왜? 하류 단계로 이렇게 갈수록 노이즈 팩터를 조절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생산하고 나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댄다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상류 단계, 업스트림 단계에서 이 노이즈 팩터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이겁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분량을 이 아래 단계에서 잡는 것들은 전 단계에서 잡는 것보다 비용이 10배가 더 들어요. R&D에서 잡는다. 이론 드는 게 그 다음 단계 할 때마다 1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10배 법칙이에요. 그러게 돈을 따집니다. 10배, 그럼 여기 보면 100배죠. 1000배, 10,000배, 100,000배. 여기서 잡으면 분량 터져가지고 가서 고객들한테 죄송합니다. 뭐 사죄하고 이래야 된다 이거죠. 미리서 생각해야 되죠. 제품을 낼 때 고객이 꼭 내가 설계한 대로 사용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애들 선풍기에다가 천 넣어버리잖아요. 또는 옛날에 삶는 세탁기가 나왔는데 한국에서 실패했어요. 왜? 옷만 깨끗하게 빨아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부상을 입히더라 이거죠. 뚜껑을 연다든지 하면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서 된다든지 사람들이 안 써버리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게 없어진가 하면 세탁기 밑판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재료 절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밑판이 없었는데 밑판이 요즘은 다 있어요. 왜? 옛날에 모 업체에서 인사사고가 났어요. 죽었습니다. 감전사였어요. 이게 비누가 들어가가지고 꺼내다 보니까 찌릿 해가지고 감전사를 한 겁니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전설계 측면에서 다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애들이 특히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세탁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빱니다. 엄마가 신발 같은 거 넣어가지고 돌린 걸 봤기 때문에 아 더러운 거 들어가면 신발이 깨끗이 나오는구나. 그래 그럼 내 고양이도 빨자. 넣어가지고 빨아버려요. 그런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자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체중계에 대해서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중계는 요즘 이제 디지털 체중계가 많이 나오죠. 카스라는 그런 업체에서 멋지게 나오죠. 쿵 때리면 이제 깜빡깜빡 탁 영이 딱 나오면서 올라가면 기분 좋게 착 바뀌죠. 자, 그런데 옛날에 체중계는 레버식이었습니다. 밟으면 레버가 이렇게 되게끔. 근데 레버가 오래되면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 자, 흔들리는데 지금은 그런 데가 없겠죠. 옛날에만 해도 이제 요즘처럼 같지 않고 마루판이었어요. 마루판. 마루판에 이제 아버지나 이렇게 따라서 이제 짤랑짤랑짤랑 이렇게 가고 그러면 거기서 체중 재는 거하고 푹신푹신한 양탄에서 재는 거하고 틀려요. 체중이. 다릅니다. 그게 바로 노이즈인자예요. 중심 부분에서 올라와서 재는 거하고 제일 끝부분에서 재는 거하고 체중이 달라져요. 그게 바로 노이즈인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중계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출성형의 노이즈인자는 재료 알갱이, 오염도도 이거 영향을 미쳐요. 오염도도. 그래서 일전에 안산에서 세미나할 때 사출성형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료를 전부 다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출성형에 보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었죠.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마무리를 빨리 지어버린 그런 예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이제 아시는 분 사장님들한테 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 아직 식스시그마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품질이란 뭐냐, 품질이 뭐지부터 아직 정의가 안 되는 많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식스시그마 좋다는 건 어디 들으셔가지고 이거 박 선생님 우리 식스시그마 그럼 저는 거절을 해요. 사장님 제가 컨설턴트로서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지만 조금 후회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장님이
지금 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수율로도 빠지는 게, 이 분량이 빠져나가는 게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안정을 시킨 다음에 한번 수익이 안정되게 돼야지 이게 또 효과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욕심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달래는 것도 있죠. 좀 더 기반을 갖추고 하십시오. 아직은. 왜냐면 저도 부담이 되는 거죠. 인력도 없는데 하다 보면 효과가 잘 안 나오죠. 안 나오고. 네, 사출성형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때 잡았던 어떤 그에 대해서 PDF 파일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원본 파일은 조금 어렵고. 그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항시 고객의 요구하고 관련이 많다. 그렇게 인식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러버스니스 개선을 위한 엔지니어 결정사항은 뭐냐? 우선은 굿 디자인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노이즈 인자를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신호인자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합법성이 있는 출력 반응을 이용을 해달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가합법성이 뭐냐? 가합법성이라면 한자로 말하면 더할 가자에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걸 상당히 테크닉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가합법성이다. 그러면은 이게 선형이라는 걸 뜻합니다. 선형. 선형이란 것은 뭐냐면 효과가 더해진다는 거거든요. 더해진다. 플러스가 가능하다. 플러스 가능하다는 것을 가합법성이라고 합니다. 가합법성. 더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펀치를 많이 맞는다. 복서가. 잔펀치 많이 맞으면 그 다음에 그록이 되죠? 다운되죠?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툭 꺾어지죠? 그게 바로 가합법성이에요. 잔펀치를 많이 맞다 보면 그 다음에 흐느한다 이거죠. 이게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고 이게 바로 이제 선형하고 관련이 있고 이게 바로 또 재현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선형이 나와야만 이게 재현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재현성이 있는 수치 단위다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음주를 가끔 하게 되죠.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저 술 한잔하고 음주운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가까운 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경찰이 불어라 이거죠. 불었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초콜릿 먹고 뭡니까? 여러 가지 뭐 가르르르하는 뭐 가그린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또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혈중 알코올 측정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그걸 측정을 제대로 못 해요. 또 그게 오차가 많이 있어요. 오래되다 보면.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법원에다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게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음주했다고는 보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럼 그다음부터 경찰관들의 결국은 재현성이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흡혈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면 돼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mg을 빼든 1mg을 빼든 피만 좀만 빼면은 이건 항시 재현성 있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측정치를 잴 때도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서는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이게 과연 재현성이 있느냐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 이거죠. 이거 내가 재는 Y라는 게 평상시 재현성이 있었던 값이었나 그걸 한 번만 더 검토를 해보고 측정을 해도 굉장히 이 데이터의 재현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합법성이 있는 출력 반응을 이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좀 더